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요, 우리 회로 시뮬레이션 교재 143쪽에 있는 실습 6 분배기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배기는 우리가 저 앞에 실습에서 직렬회로, 병렬회로, 그리고 히스톤 브릿지 이런 것들을 살펴봤는데, 이 직렬 저항으로 연결된 회로는 전압 분배기로 동작을 합니다. 그런데 직렬 회로에서의 전류 크기는 모든 저항에 동일한 값을 가지기 때문에 직렬 회로에 인가된 전압은 직결 저항의 크기에 비례해서 나누어진다, 이런 얘기 했었죠. 그리고 전압 분배기가 아니고 전류 분배기, 그러니까 이제 병렬 회로는 전류가 분배되는 거죠. 그 전류 분배기는 바로 저항이 병렬로 연결되는 회로죠. 그래서 그 병렬 회로, 즉 전류 분배기 회로에서 총 전류는 어느 가지에서도 저항에 반비례하는 병렬 가지 사이에 나누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에 반비례한다니까 병렬 회로에서는 저항의 크기가 크면 전류의 값이 작아지고 저항의 크기가 작으면 전류의 값이 커진다, 이런 얘기겠죠. 자, 어쨌든 이 분배기는요, 전압 분배기와 전류 분배기 이 두 개로 나누어지는데, 이 전압 분배기는 전원 전압 공급 장치와 직렬로 연결된 적어도 2개 이상의 저항으로 구성이 됩니다. 간단하죠. 이 직렬 회로죠. 이런 회로가 바로 전압 분배기로서 작동을 하는 그런 회로가 되겠습니다. 직렬 저항 회로죠. 자, 이 회로를 보면 전류가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이제 흘러서 다시 들어오죠. 네. 그래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저항 R1을 거쳐서 저항 또 R2를 거쳐서 다시 이렇게 접지로 이렇게 향해서 되돌아올 겁니다. 이때 이 전압 15V는 두 개의 저항의 값의 차이에 따라서 그 드롭되는 전압의 크기가 달라지죠. 분배가 되는 거죠. 어쨌든 이 500ohm이나 1kΩ에 떨어지는 전압의 값을 다 더하면 15V가 나올 텐데, 500ohm과 1kΩ에 걸리는 이 전압의 크기는 이 저항의 크기에 비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500ohm이고 1kΩ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5V가 드롭이 될 거고요. 여기는 10V가 드롭이 되겠죠. 근데 이제 각각의 저항에 드롭되는 전압의 크기를 구할 때는 이렇게 구하죠.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저항이 두 개일 때 R1 플러스 R2분의 R2 곱하기 V 이렇게 합니다. 전압을 구할 때는 이 직렬 저항일 때, 직렬 회로일 때 거기 드롭되는 전압을 구할 때는 그 회로의 저항을 다 더하고요. 그것 분의 이 분자의 자기의 저항, 자기 저항에 드롭되는 전압값을 구할 때는 자기의 저항값 곱하기 전체 전압, 이렇게 해주면 그 저항 R2에 드롭되는 전압 V2를 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V1을 구하려면 V1은 똑같은 방법을 하면 되죠. 이 저항 R1 플러스 R2분의 R1이 되겠죠. R1이 되겠죠. 그래서 전체 전압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1500분의 500이 되겠죠. 500 하고 전체 전압값이 15V니까 그죠? 15V를 곱하면 1500분의 500은 3분의 1이니까 3분의 1, 15를 3으로 나누면 되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VO는 5V가 된다는 거죠. 5V. 여기서 V2는 그러니까 1500분의 500이 아니고 1000이 되니까요. 곱하기 15 하면 10V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때로 이 전압 분배기는요, 전원 공급 장치에서 나오는 전압 이외의 전압을 공급하는 데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전원 공급 장치가 15V인데 이걸 다 사용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외부에 10V만 사용하겠다 하면 여기 R2 저항에 걸리는 전압을 다른 회로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되겠죠. 네. 일반적으로 저항 R1보다 R2 값이 더 클 경우 큰 출력 전압을 생성하겠죠. R1에 비해서 여기도 당장 봐도 여기는 5V가 드롭되고 여기는 10V가 드롭되니까요. 그 다음 저항 브릿지 회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회로가 바로 저항 브릿지 회로입니다. 저항 브릿지 회로는요, DC 및 AC 전류로 작동할 수 있는 측정 장비입니다. 그래서 코일이나 축전기와 같은 다른 요소를 포함하는 교류 회로에서 저항과 저항과 같은 등가물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브릿지가 바로 저항 브릿지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앞에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본 5장입니까? 히스톤 브릿지가 바로 저항 브릿지 회로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여기서 전기 저항기의 값을 결정하기 위해서 옴의 법칙에 따라서 각 끝 사이에 전이차가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각 끝 사이에 전이차가 있는 상태에서 통과하는 전류를 측정하면 그 각 저항기에 드롭되는 전이차를 알 수 있는, 전압값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제 미지의 저항 값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앞에서 했습니다. 그죠? 자, 이런 회로에서, 브릿지 회로에서 갈바노메타가 아까 지시치가 0이라면 각각 대각선으로 마주보는 저항 값을 곱한 값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항 값이 같다. 여기 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는 거죠. 점 B와 C 사이의 전류가 0인 경우, 갈바노메타의 값이 0인 경우, 저항값의 관계를 따져보면요, R4 곱하기 R5는 R3 곱하기 RX가 됩니다. 그래서 곧 RX는 R3분의 R4, R5가 되겠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죠. RX는 R3분의 R4 곱하기 R5 이렇게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병렬 부하가 걸린 전압 분배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처럼 전압 분배기에서 부하가 어떤 직렬 저항을 가로질러서 연결될 때 그때는 부하 저항의 크기를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비근한 예로 멀티테스터를 사용할 때 이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아래 이제 회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과 같이 이런 회로가 있을 때요, 여기 보면 이제 저항이 R6가 1kΩ짜리가 있고, 그 다음에 R12가 2kΩ이 있고요. R 로드가 100kΩ인데 가변저항이죠. 그리고 R13이 3kΩ짜리 이렇게 연결된 직병렬 회로입니다. 그죠? R6와 이 나머지 것들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데 또 R2와 R 로드는 병렬로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직병렬 회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이 전류는 이게 플러스 단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흘러 들어갈 겁니다. 그죠? R6를 통과해서 이렇게 흘러와서 이제 여기까지 오면 또 전류가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을 거고요.
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흘러가는 전류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 이 전류가 이렇게 흘러내려와서 다시 합해져서 원래 전압으로 이렇게 그라운드로 되도록 하겠죠. 자, 그런데 이때 여기 전류가 이렇게 갈라질 때 이쪽 전류를 I12라고 하고 이쪽 가지에 흘러드는 전류를 I 로드라고 할 때 이때 여기 이제 멀티테스터를 이렇게 연결했다고 가정을 하죠. 이 R12 저항을 측정하기 위해서 멀티테스터를. 자, 이랬을 때 멀티테스터 내부의 저항이 R12보다 엄청 클 때, 아주 대단히 클 때, 많이 클 때, 그럴 때는 여기서 흘러내려오는 전류가 대부분이 R12로 흐를 겁니다. 이 저항이 상대적으로 R12보다 엄청 크다면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류는 거의 뭐 아주 작죠. 극히 미소하죠. 대부분이 R12로 흐를 겁니다. 그죠? 자, 이때 R12를 흐르는 전류값, 즉 I12 이것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내부 저항이 아주 클 때, R 로드의 내부 저항, 멀티테스터 내부 저항이 아주 클 때 100kΩ, 사실은 100kΩ 이상이 됩니다만 100kΩ 이상으로 이렇게 클 때 그 R12에 흐르는 전류값을 계산해 보면 이렇죠. 일단 계산하려면 전체 전류값을 구해야 되니까요. 전체 또 전류값을 구하려면 전체 전류는 전체 저항분의 거기에 드롭되는 전압값 이렇게 되죠. 이 전체 저항분의 이 전압값이 여기 흘러가는 전류값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 값을 우선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그러면 드롭되는 저항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죠. 자, R6 더하기 요거의 병렬 저항값 더하기 R13 이렇게 구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R6 더하기 R13이고 요 R12와 R 로드는 병렬이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한 것분에 곱하기 이렇게 하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R6는 1kΩ이고 그다음 R12가 2kΩ이죠. 그리고 R13이 3kΩ이기 때문에 각각의 값을 대입해서 구하면 총 저항은 5.961kΩ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흐르는 전체 전류는 5.961kΩ분의 10V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전체 전류 IT는 1.68mA가 되죠. mA. 자, 이때 R12에 흐르는 전류 값은 I12라고 할 때 이 전류 값은 앞에서도 살펴봤는데 어떻게 구하죠? 이 두 개의 저항을 더해야 되죠. 그래서 R12 더하기 R 로드에 이렇게 병렬로 연결된 경우에 흐르는 자기 저항을 흐르는 전류 값을 구할 때는 상대방 저항 값을 분자에 놔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R 로드가 분자에 들어가고요. 곱하기 이쪽으로 흘러 들어가는 전체 전류 IT 이렇게 될 겁니다. 네. 기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병렬로 연결된 회로에서 전류값을 구할 때는 상대방 저항이 분자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죠. R12 플러스 R 로드분의 R 로드 곱하기 IT 이렇게 될 겁니다. 각각의 숫자를 값을 대입을 해주면 이거는 IT는 1.68mA니까 그죠? 1.68 10 마이너스 3성이 될 거고 이거는 100kΩ이니까 R 로드는 100kΩ 곱하기 10 3성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전류값이 1.647mA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큰 저항 R 로드 값이 이제 멀티테스터인 경우에 R 로드 값이 큰 100kΩ 되는 이런 멀티테스터를 연결했을 때
R12에 흐르는 전류값이 1.647mA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반면에 이 R로드 값이 작은 경우에 100kΩ이 아니고 5kΩ 이렇게 작은 경우에 그때 R12로 흐르는 또 전류값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R로드 값을 5kΩ이라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때 이 회로에 걸리는 총 저항값은요 마찬가지로 공식은 똑같고요. 여기 R로드 값이 이제 100kg가 아니고 5kg로 이렇게 바뀌겠죠. 5 곱하기 13선. 그래서 전체 전류값은 저항값은 5.43kΩ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때 전체 전류값은 마찬가지로 RT분의 V4이기 때문에 5.43 곱하기 10의 3성 어려우죠. RT가 5.43kΩ이기 때문에 분의 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1.84mA가 되고요. 전체 전류가 이때 R12를 흐르는 전류, 즉 IR12는 두 개의 저항값을 더하고 상대방 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R12 플러스 R로드분의 R로드 곱하기 전체 전류값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R12는 2kΩ이니까 2 곱하기 10의 3성이 되고 R로드는 또 5 곱하기 10의 3성이 되죠. 분의 5 곱하기 10의 3성 곱하기 이 전체 전류가 1.84mA이기 때문에 이렇게 곱해주면 1.31mA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곧 이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여기에 병렬 연결되는 이 그 저항값, 이게 테스터, 멀티 테스터의 저항값이 작으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연결된 저항에 흐르는 전류값이 더 커진다라는 것입니다. 더 커진다. 아까 100kΩ일 때는 1.68mA였지만 이게 5kΩ일 경우에는 1.31mA가 되죠. 그래서 약 얼마 차이 납니까? 1.68과 1.647과 1.647에서 1.32를 빼면 얼마나 나와요? 1.647에서 빼기 1.32를 해주면 약 0.337mA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하에 연결된 멀티 테스터의 내부 저항값이 큰 경우는 회로가 병렬 부하에 많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리고 멀티 테스터의 내부 저항값이 작은 경우에는 회로 전류와 비례적으로 전압 강화에 많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압 병렬 부하가 연결된 전압 분배기의 원리였습니다. 보통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연결되는 그 멀티 테스터의 내부 저항값이 약 한 1기가옴 정도 된다고 합니다. 1기가옴. 자, 그건 우리가 이제 그 멀티심에서 멀티 테스터를 가지고 그 내부 저항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교재 146쪽에 있는 EX19 실습 이 회로를 작성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멀티심을 그러면 다시 동작을 시키시고요. 실행을 하시고 스키마틱 누르고 add new 파일 해야 되죠. 그래서 create 눌러주시고 EX19 실습입니다. 19 실습. 여기서 18 실습이 아니고 19 실습.
회로는 간단하죠. 직렬 저항 두 개 연결된 직렬 회로입니다. 전압 먼저, 직렬 전압, 직렬이 아니죠. 직류 전압을 가져오시고, 그 다음 저항, 두 개만 가져오면 되죠. 저항, 하나, 수평으로 된 거 하나, 수직으로 된 거 하나, 컨트롤 R 눌러주시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R1은 500Ω이고요. R1은 값이 500Ω이고, R2는 1kΩ입니다. 그 다음에 그라운드 연결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교재에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회로를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것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겠습니다. 네. 됐죠? 자, 여기에 이제 멀티테스터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티테스터 가져와서 전압을 측정하면 되죠. 전압을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하나 더 가져옵니다. 컨트롤 R 눌러서 회전을 시키시고, 회전은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만, 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 자, 이게 멀티테스터를 이렇게 눌러보면요.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셋 버튼을 한번 눌러보시고, 멀티테스터에서 셋. 여기 보시면, 여기 볼트메타 레지스탄스라고 나오죠. 여기 보면 1기가옴이라고 보입니까? 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여기도 보면 볼트메타 오버레인지라고 나오죠. 이건 그게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전압을 측정할 때 볼트메타 레지스터가 1기가옴이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옴메타로 쓸 때 오버레인지는 10기가옴이 되네요. 이게 상당히 큰 저항이죠. 자, R1, R2 해서 전압이니까요. 그대로 놔두시고, 이 전압 값이, 미안합니다. 이게 12V가 아니고, 교재 15V죠. 15V. 15로 바꿔주시고. 그리고 시뮬레이션 해주면 되죠. 자, 각각 저항의 전압이 얼마나 들어오게 되겠습니까? 전압이 분배되는 게. 눌러보면 5V, 10V가 되겠죠. 자, 간단하게 전압 분배기는 이렇게 하기만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또 작성을 했으니까 컨트롤 S로 저장해 주시고, 프로젝트도 이렇게 파일 프로젝트 앤 패킹으로 가서 세이브 프로젝트로 저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 교재 148쪽에 있는 전류 분배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